이렇게 열악한 환경이어도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도 좋고 하늘도 따뜻하고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역시나 정치권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저희 오늘의 주제를 썼듯이 남로당의 후예들이 주범이다. 이들을 막아라 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여러분들과 소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자한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북계의 뭐 그런 말들을 해서 후예가 아니면 뭐냐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죠. 아니 저는요 기가 막힌 게 이 남로당의 후예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이지랄 이 난리가 난 생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 이 현실이 그들의 눈에는 안 보이나 봅니다. 지금 전쟁이 언제 시작이 돼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주변에서는 지금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 호주 외 7개의 나라의 군함과 전투기들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함대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훈련을 지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 지금 신문 아사히 신문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 보셨을 신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역시도 한국 불효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불효 무슨 불효일까요? 불효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오죽이나 하면 일본조차도 불효라는 그런 말로 한국을 패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님께서는 문재인을 가리켜서 스파이다 라고 결정적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죽이나 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정말 이 나경원 대표의 말처럼 문재인 끌어안고 죽고 싶다고 물에 뛰어들고 싶다고 그 말이 얼마나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습니까? 민생을 안정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가 풍요로워야지 안쓰러운 사람들을 보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고 우리가 나앉게 생겼는데 어디 북한 이럽니까? 그것도 북한 인민을 위한 겁니까? 북한 국민을 위한 겁니까? 김정은 미사일 발사 또 쏘라고 쌀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니 우리가 불효당하고 왕따당하고 은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아직도 존재하는 이 남로당의 패거리들, 이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가지고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그 어느 곳에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터졌을 때 5.18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간첩들이 내려왔을 때 그 간첩들 안내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북한 사람들입니까? 남한에서 교육받은 종북 세력들 간첩들 아닙니까? 그 간첩들이 뿌리를 내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홍대에 가시면요, 저는 홍대 어떤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을 명칭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그곳을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홍대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젊음의 거리. 굉장히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관광을 하는 관광 단지입니다. 젊은이들 굉장히 놀고 그곳에서 쇼를 즐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 속에
박원순이 심어놓은 어떤 그룹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요, 커피숍을 이렇게 조장을 해놓고 그곳에 민노총에 그 물건들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그걸 보고 기함을 했습니다. 민노총의 배지나 민노총 그 왜 있잖아요, 포스터 같은 거 막 북한 포스터 같이 그려가지고 막 이상한 포스터들 있고, 박노해인가요? 시집인가 뭐 이런 거 팔고 난리 쌩간 난리 브루스도 그런 브루스가 없습니다. 생긴 건 꼭 클래시컬한 유럽풍 커피숍이에요. 들어가 보면 그 난리를 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은 우리 곳곳에 파고 들어서 우리를 이간질 시키고 우리를 간첩화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일 문제점은요, 한미가 공조를 해서 북한을 친다고 칩시다. 우리 남로당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 간첩들을 먼저 잡아야 우리 밑에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막아놓으면 뭐합니까? 뒤에서 뒤통수 치면서 뚫는데 이런 현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국회도 보십시오. 국회 뿌락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국회에 운동권 사람들은 다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사회 복지를 생각하는 사람들, 시민을 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나라가 올곧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5.18 찾고 있고, 민주의 뭐를 혁명을 했다고 그러질 않나. 북한에서나 씀직한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저는 그런 단어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이런 단어를 써가면서 우리를 쇠뇌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네가 했던 말들은 아무 이상이 없는 얘기고 남이 한 얘기는 아주 죽일 듯이 삶아 먹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내지는 다른 쇼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자꾸 재생산이 되는데 저는요, 이제 때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들은 그런 정보력도 있고 이런 정보력도 있고 미국은 우리를 틀림없이 동맹국으로서 그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싸워주겠죠. 금방 끝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는 재괴의헐 큰 뚝의 그 기스 하나가 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남로당 패거리들, 북한화 시키려는 사회주의자들, 종북 세력들, 대학 운동권 그 사람들 모두 잡아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한 곳에 몰아 넣어야 합니다. 저는 이 방법 좋지 않나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찾으면서 그 생각밖에는 안 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찾았을 때 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을 고지곧대로 지혜롭게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요, 왜 알잖아요. 6.25 때 군인이 아니고 빨갱이라고 몰아서 죽이고, 빨갱인데 군인이라고 해서 죽이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죽이고, 저희 외할아버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셨어요? 아시겠어요?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선생이라는 죄목으로 빨갱이 취급을 받아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외할아버지는 빨갱이가 아니셨어요. 교육자셨고 굉장히 신임이 두터우신 교육자셨습니다. 그런데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고 그냥 일반인들도 죽임을 당하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케이오스, 혼돈의 시대가 또 안 오리란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정말
정말 좋게도 이 좌파들은 그 세력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가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북한을 우둔하는 사람들, 우둔이란다. 우둔해요, 우둔해. 우둔하게 두둔하는 사람들,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 평화를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종북 세력에 끼가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다 걸러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걸러내야 되는 게 누굽니까? 저는 국회의사당에서 버티고 앉아있는 그들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났을 때 무조건 우리 국민들 태극기 들고 청와대 쫓아갑시다. 국회의사당 쫓아갑시다. 그리고 각 시에 있는 사람들, 지방에서 그런 사람들, 당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또 엉덩이 빨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착출해서 깜빵에 쳐넣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 빌려서 거기에 쳐넣든지 똘똘똘 뭉쳐서 그 사람들 먼저 사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쟁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하나둘씩 조사를 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저는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강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나요? 네, 살몬킴님, 어제 방송 안 보셨군요. 오늘서부터 9시 반에 저희가 조금 10시가 늦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러면 9시 반에 시작을 하는 게 어떨까 해서 지금 9시 반서부터 시간을 옮겨서 제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일 큰 이유는 저희 어머님이 호주에 가서 계신데 호주는 1시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늦게 시청을 하신다며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계신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효심에 30분 일찍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실 거죠? 네.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의 얘기, 남로당의 후예, 그리고 천안함 폭침, 서해 수호의 날, 얼굴도 안 비친 사람이 와서 할 얘기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심지어 자기 눈으로 봤을 거 아닙니까? 그 사태를 얼마나 신중한지, 얼마나 그랬는지. 그때서도 북한 편을 드셨을 그분이었을 테지만 지금 보면 딱 나오잖아요. 단도 얘기해놓고 단도가 아니라 단돌이라면서요. 단돌이 있게, 단거리가 맞나요? 저희 국민들은 왜 단도가 탄도로 들리는 걸까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그 특유의 꼬리 잡기, 황교안 대표가 지시라고 했다고. 지시 뭐 욕인가요? 남로당 후예보다는 욕 아니에요. 가슴 깊이 새겨 들으세요. 이런 얘기는, 그리고 이런 얘기 왔다 갔다 언론에서 말싸움하는데 아예 다루질 않으면 묻힙니다. 하루에도 12번이 일들이 터지는데 이것 갖고 싸울 정신이 있으면 딴 일을 파세요. 5.18 얘기만 하지 말고 5.18의 진실을 파세요. 지금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몇 개입니까? 우리가 5.18을 부정하재요? 5.18의 진실을 알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월호는 진실 얘기해라, 진실 얘기해라, 진실 얘기하면서 왜 5.18은 진실을 얘기를 하지 않나요? 우리도 천막 쳐야 되는 겁니까? 5.18 진실 규명하라? 그래야지 박원순이가 벌벌벌 떨면서 나올까요? 우리도 촛불 대신에 5.18 항쟁 촛불 들고 우리도 시위해야 하는 겁니까? 태극기도 모자라서 이거를 만드는 거 자체를 아주 키워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입니다.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십니까? 제가 머리가 안 똑똑하고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지, 제가 참 후회가 됩니다. 나는 왜 법 공부를 못했을까? 법 공부를 했으면 저는 날라다녔을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많은 우리 보수 우파들, 청년들까지도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가, 제가 우리 김은구 서울대 포럼 대표님과, 그리고 누구죠? 조평색 우리 고려대 대표님이 함께 보수단체 KCC를 출범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과 한미와 동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겠다. 여기에서는 고든창님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은주 그 의원님도 오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응원합니다. 이런 지식자분들이 많이 나서 주셔야 젊은 층들도 움직입니다. 얼굴만 지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건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깊숙이 지식을 담고 그 지식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한다면 젊은이들은 분명히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큽니다. 전 이분들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도 아시는 분들이고 방송도 찍었던 제가 경험이 있지만 너무너무 나라를 사랑하시는 이 두 분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도 많은 흥미와 홍보와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장 크게 이슈화가 되는 건, 왜 이렇게 남로당의 후예를 먼저 조져야 된다, 먼저 잡아야 된다, 색출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나라 자체 땅덩어리를 미국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기대는 게 아니라, 미국의 역할은 북한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우리 은따당하고 왕따당하고 지금 불요당하는 우리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썩었습니다. 정부는 좌파에 물들었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도대체 이 썩어가는 대한민국 누가 지킵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극기를 드셨던 분들 많이 노쇠하셨습니다. 지금 많이 늙어가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젊었을 때 세워놓은 우리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님이 일구신 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내주시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라도 정말 리스트화 만들어 가지고 335 공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걸 찾았느냐? 지금 추가 도발 움직임이 또 포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 며칠 4일 동안 우리 미국 전투기 왔다 갔다 4번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자, 추가 도발 움직임, 이동식 발사대 방사포 배치를 했답니다. 자, 이번에는 단돌까요? 불상일까요? 아니면 무명인일까요? 참 표현력도 참 크리에이티브하지 않으세요? 불상이 날아갔고요. 저기 동해안 금을 건져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불상이면 금일 텐데, 그죠? 단도는 이렇게 끄집어내면 손이 베일 수도 있으니까 단도는 이렇게 밀어두는 걸로. 이번에 3번째 만약에 도발이 된다면 이건 전쟁입니다. 100% 전쟁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담하실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일까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정보들이 오늘 몇 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청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도발 움직임의 이유가 동아일보에서 이 기사를 냈어요. 이 기사의 내용인 즉슨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압박용이라는 분석이 있는데 얘네 깡패예요. 북한이라는 깡패를 데리고 있어요. 얘네들이 우리한테 뭘 해줬습니까? 우리의 무슨 뭐를 보디가드 해줬나요? 우리를 커버 쳐줬나요? 옛날에 왜 깡패들은 진 나와바리 어디 나쁜 사람들이 오면은 그거라도 지켜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누구죠? 장군의 아들 같은 거 영화 보면 그래가지고 십시일반 우리 시민 상인들이 돈을 모아서 그들한테 주는 그런 형식들을 많이 봤습니다. 협박이라고 하는 건요, 사채해가지고 오는 사람들도요, 쓴 사람이 있으니까 그 돈 받으러 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뭔가요? 주지도 않고 뭘 했던 게 뭐가 있나요? 했던 거라고는 도발, 살인, 그리고 협박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쌀 달라, 돈 달라, 햇볕 전체, 햇볕입니까? 그게 지옥 정책이지? 이런 거 달라고 막 지랄지랄 개지랄을 하는데, 진짜 네 살을 빼세요. 네 살을 빼면 그만큼 줄어들어요. 음식 그거 그래가지고 돌리세요. 다이어트 할 때도 됐건만 왜 다이어트는 안 하고 싸대긴 그런다고 지방이 날라가? 아니잖아요. 정은아, 응? 까라니까? 까고 뱉기 들라니까? 왜 이지랄을 하니? 왜 국민 팔아서 쌀 받으려고 하니? 차라리 돈을 달라고 해. 그럼 전장 해줄게. 네가 원하는. 왜 까딱까딱 거리냐고. 전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쌍팔년도도 아니고 여러분, 쌍팔년도에는 그게 먹혔어요. 삼김 시대에는 그게 먹혔어요. 왜?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고 가족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눈물 흘리면서 감정이 복받쳐서 너무 못 사니까 살려줘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은요, 북한은 딴 나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대다수예요. 같은 한국말을 쓰지만, 한국말도 좀 틀린 거 아시죠? 한국말을 쓰지만 쟤네는 딴 나라야 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6.25를 겪은 애들이요?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시려고 그러세요? 지금은 그 정치 자체를 바꿔야 한다니까요. 왜 끌려가고 있냐고요. 끌려가고 있는 것 자체가 썩은 거예요. 고여있는 물은 썩게 되어 있어요. 제발 성인 군자인 척, 내가 너의 천사인 척 하지 말라니까요. 제가 책 읽은 것 중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책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마지막 만찬을 그릴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찾느냐고, 응? 막 뒤졌답니다. 3년을 거쳐서 뒤져가지고 정말 깨끗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맨 나중에 유다를 그리는데 이 유다의 사악함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찾아 돌아다녔답니다. 7년 동안 찾아 돌아다니다가 어느 깜방에서 정말 사악하고 정말 이상한, 정말 저건 유다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그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유다가 모델을 서다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면서 그랬대요. 저 기억 못하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참을 봤는데 누구지? 기억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저 아십니까? 그랬다지요. 그랬더니 그 유다 모델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예수 모델이었던 사람이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응? 왜 사람들은 거기에 현혹이 됩니까? 응? 얼굴에 현혹이 되면 이다지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요,
지금 꿈을 너무 꾸고 있어요. 너무 배가 불러요. 지금 전쟁이 저기 저 나라 얘기 같죠? 바로 앞에 코앞에 닥친다니까요. 여러분들 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세요? 외국에서는요 오기를 꺼려해요. 너네 전쟁 난다며 거길 어떻게 가? 이러고 있어요. 제가 외국 사람들 비즈니스를 좀 도와주면 그거서부터 물어요. 여러분은 왜 거기에 대한 자각 능력이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미사일을 또 쏜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모르시겠습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전쟁이에요.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자,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얘네들 웃기지도 않는 게 지금 미국에서는 이걸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동식 차량 발사대, 일명 TEL, 전화예요. TEL이라고 하는 방사포 장비를 이동을 했다가 여기 이동했다가 깔짝깔짝 거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 도발 시도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발사 연습을 이 전화기를 갖고 발사 연습을 한다는 거죠. 자,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 4일 9일 날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시차를 두고 발사를 한 경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ICBM이나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는 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야. 그러면서 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가 될까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 보십시오. 전 인민 전쟁 준비하라. 또 미사일 발사 채비. 미 전문가들 북한 미 강경 태도를 바꾸려고 향후 2달 동안 계속 도발을 예상한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많은 인파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으세요? 민노총은 이럴 수 있어요. 우리 우파 여기 나와가지고 이런 거 물고 막 하고 그때 보였던 것처럼 코스프레 하면서 애들한테 쳐라 이러실 수 있어요. 저는 우파는 양반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을 위해서. 전쟁의 시나리오를 한 번이라도 찾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식으로 남침을 할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얘네들은요 7가지 형태의, 아시잖아요. 5.18 때 걔네들 땅굴 파서 내려오고 배 타서 내려오고 그런 거, 아직 땅굴이 존재한다는 거. 오, 뭐, 야 지금 2020년인데 땅굴이 있어?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땅굴은 존재하고 그것을 지금 무마시키는 게 이 정부 아닙니까? 열렸을 때. 그리고 어때요? 지금 서해 쪽, 강화도 이런 쪽 다 다리 열렸다고 했죠. 그쪽에서 들어올 가능성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뚫어졌는데. 그리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통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저는 있다의 한 표입니다. 충분히 있다의 한 표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지방 뚫렸잖아요. DMZ냐 뭐냐 그거 프리화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다 뚫렸다니까요. 여러분, 철창 하나만 딱 뚫으면 다 뚫려요.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가르쳐 드려요. 자, 자유아시아 방송 북한 전쟁 대비 전투 배낭 마련 지시. 자, 이 얘기는 지금 특보라고 해가지고 제가 찾았습니다. RFA 평안북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답니다. 주민통제위의 전쟁 분위기 조성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배낭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으세요? 얘는 정말 야 전쟁 하면서 쌍팔년도식이에요. 어떻게 변하질 않니? 그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미숫가루 2kg 배낭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미숫가루 2kg. 자, 식량 3일치 분량이 미숫가루 2kg랍니다. 그리고 신발이 닳아 없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발, 그리고 장갑, 자기의 지문을 남기면 안 되므로 장갑, 그리고 그거 한 켤레씩, 그리고 손전등 밤에 가야 되니까, 그리고 수통, 물통, 그리고 마스크 요렇게 하고 나머지 작업복 한 벌이 같이 포함된 이 전투 배낭을 한 사람당 최소 2개, 최고 5개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사설 내용을 정확하게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라면요, 대통령은 이런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미국은 이런 보고를 안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사정없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불요로. 한국 필요 없고.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북한이 미사일을 쐈어요. 썸과 동시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지금 기획들이나 계획들이나 이런 거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만큼 얘네들이 지금 외치고 계획 짜고 한 거는 쌍팔년도 거잖아요. 지금 미사일 하나 있다고 얘네들 군 시설이 군대에 대한 그 훈련 활동이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죽이는 연습만 열심히 했던 애들입니다. 죽이는 연습밖에 할 게 없어요. 총이 없으면 얘네들은 칼로 싸우겠죠. 하지만 미사일 한 방으로 완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땅굴은 뚫렸죠. 올차비는 다 있죠. 여러분, 오청성 대위가 와가지고 여기 어제 어느 모란봉인가요? 모란봉에 와가지고 이야기한 그것 중에 제가 깜놀한 부분이 있어요. 그 안에 군사 분계선 안에도 50명이 되는 사람들이 땅굴 안에 있고요. 땅굴같이 파놨답니다. 지하 벙커가 있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5개의 군사 그걸 뭐라고 소대라고 부대가 배치가 되어 있답니다. 유사시에 걔네들을 우르르르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한 대비책이 있나요? 거기에서부터 먼저 뚫릴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총질이 몇 번이 났고 도끼가 몇 번이 날아다녔습니까? 여러분. 응?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겁 안 나십니까? 제가 제일 겁이 나는 건요, 우리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그 맑은 공기를 한 이 쌍놈의 새끼들이 우리 뒤통수 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에요. 미국은 미국대로 최첨단 무기를 해가지고 쏴가지고 우리 구하겠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 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뒤통수 치면서 북한을 이쪽으로 안내를 하는 거죠. 응? 그런 사태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저는 그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속보 이런 거보다 우리의 먹을 거 챙기고 이러는 것보다요.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있다가 일이 터지면 그 사람들부터 잡으십시오. 사람 하나 잡는 거 쉽습니다. 뭐 마취총을 쏘시든지 뭘 하시든지 죽이지는 마시고요. 법의 심판을 공정하게 받아야 하니까요.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제 아이디어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 이야기는 여기가 지금 북한 얘기였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북한 쌀 그랬잖아요.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알아요. 북한 식량난이 왜 식량난이 되었느냐. 미사일 만드느냐고, 미사일 쏴대느냐고, 총알 만드느냐고, 개발하느냐고, 이렇게 정권이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사람의 그 살고 싶은 욕구는요, 장난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는 건 아시죠, 여러분? 이들은 꽃제비로부터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흙을 먹더라도 살아날 국민입니다. 문제는 이 정권에 자유를 주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주체 사상이 너네도 인권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쌀을 보내는 게 아니라 쌀을 만들 수 있는 그것을 비료를 보낸다던가 비닐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약품을 보내는 게 이들에게 더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쌀은 넘쳐난대잖아요. 근데 왜 쌀만을 고집할까요? 쌀벌이 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여러분은 깊이 생각하셨다가 끄떡하면 저 입지져진 그 민주당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끄떡하면 뭐라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인권과 정치는 별개다. 아주 뚫린 입이라고 참 잘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국민의 뜻이다. 정말 뚫린 입이라고 정말 망언들을 합니다.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를 생각하신다면 빨리 나오셔서 단 한 명이라도 힘을 보태셔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또 문제점 하나는 갈린다고요. 갈려가지고 2분법 되고 4분법 되고 5분법 되고 4열 5열 돼가지고 지금 뭘 외치자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래서 민주평화가 올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좌파들이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왜 거기 프레임 안에서 놀려고 하십니까? 과감하게 내려놓으세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우리는 자유 하나를 위해서 싸워야지. 그래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눈치를 본다고요? 누구 눈치를 봐요? 국민이 뒤에서 떡 버티고 있는데. 하여튼 언론 믿지 마세요 하면서 언론에 따라가는 게 국민이에요. 여러분, 반성하는 오늘 반성 정말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강수연의 소통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질까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딱 생각이 났네요. 지금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으로 들어간 5월 3일자 기준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한국 남한 측 인사들이나 남한 측 국민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모르시죠? 몇 명쯤이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전 이 숫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확하게 617명입니다. 이들 중에는 방북 단체도 있을 거고요. 인사, 통일부,
뭐 이런 인사들도 있겠지만 이 명단을 왜 공개를 안 하는 걸까요, 여러분? 617명이나 되는 거대한 숫자가 가서 도대체 뭘 했을까요? 거기에서 북쪽 사람들을 만난 그 사람 수가 225명인가요? 그러면 나머지 400 되는 사람들은 도대체 가서 뭘 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네, 대단하시죠? 617명. 자, 지금 하노이 회담이 결렬이 되고 그 수가 줄어다고는 하지만 꾸준히 지금 문재인 정권 이후에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또 하나의 제가 아이디어를 주는데 그 사람들 모았다가 다시 북으로 보내버리는 게 어떻겠느냐는 거죠. 제 얘기는 이민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민법을 주는 거예요. 북한으로 가실 분 가세요. 그리고 전쟁 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제 마지막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공부는 이것으로 끝. 네, 오늘 9시 반에 시작을 하니까 조금 여유가 되시나요, 여러분? 시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10시에 하면 내가 너무 빨리 끝냈나? 네, 아니네요. 여러분 내일도 제가 9시 반에 여러분들을 찾아서 소통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홍보가 정말 필요한 요즘입니다. 홍보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후원이 잘 되면 저는 좀 더 예쁜 데에서 예쁘게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찍고 싶어요. 하데슈 투데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애 교수님이 그 아나운서 역할을 하시고요. 나머지 그 전반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뉴스다운 뉴스를 보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남길 수 있으시니까요. 저희 핫 이슈 투데이도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핫 이슈 투데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를 퍼나르기를 하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요거 역시 많이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같은 시각 저는 내일 이곳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